네, 오늘도 더욱더 좀 꼬여가만 가는 수급 상황에 좀 시달리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상에서의 포지션에 좀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6,800계약의 대량의 매물 폭탄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현물상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또 줄어들지를 않으면서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투신권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좀 매수 가담해주면서 기관 쪽에서의 좀 약한 방어 포지션이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동구 전문가와 함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렇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매매했던 종목들 점검해 주실까요? 예, 먼저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에서 5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아차, NHN,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순위 되겠고요. 매도 종목은 한국전력,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순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살펴본다라면은 SM, 차바이오엔, 오셈 임플란트, 게임빌, 덕산 하이메탈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 매도 종목은 성광밴더, 이니텍, 메디톡스, 성우하이텍, 피델릭스 순위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좀 섞여서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경기 민감 좀 IT나 자동차가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유비시켜주는 것 같고 매도가 나왔네요.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또 팔았습니다. 흐름 어떻게 좀 확인해 볼까요? 예, 방금 이제 언급드린 매수 1에서 5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뭐 민감주, 방어주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들의 정확한 특징을 조금 잡아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위권 바깥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보면은 KTNG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방어주 섹터 쪽에서 단기적으로 또 기관의 차익들이 나오면서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특히 이제 화학 섹터 오늘 쭉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즉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 업종에 대해서는 신뢰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통신이라든지 섬유의복 뭐 이런 쪽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어주 섹터 쪽에는 조금씩 정도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뭐 어제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어떤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를 계속해서 이제 차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뭐 순매수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부품주는 차익 매도를 대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더불어서 오락문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주 쪽에 매수 접근한 것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글쎄요. 기관 쪽에서는 화학주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는 점이 특징이었거든요. 좀 연속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매매했던 종목들도 바로 점검해 볼까요? 예, 기관 투자자 매수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현대차, 삼성물산 순위 되겠고요. 매도는 삼성 SDI, 현대글로비스, 제일모직, LG 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순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는 SM, 게임빌, 인터파크, 포스코엔텍, YG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매도는 GS홈쇼핑, SBM, 유진테크, CZ, 성우하이텍 순위 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에 대한 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종목들, 매수 종목들 보면은 역시 또 외국인과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좀 흐름이 좀 특징으로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화학 섹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0시 45분경에 홍콩 상하이뱅크 쪽에서 발표하는 중국 제조 PMI 지표죠. 요게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제 매수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수급통 방송을 하면서 한 며칠째 정도 이렇게 쭉 보면은 화학 섹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잠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매수 타진을 하는 모습들이 몇 번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연기금 위주로 해서 화학섹터를 접근을 했었는데 당장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방금 우리 앵커분께서 연속성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연속성보다는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뭐 낙폭과대 화학주를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예전 이제 오락문화 콘텐츠 쪽에 좀 선호를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게 엔터주나 게임주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고요.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차익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학주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을 거다 확신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좀 진단을 주셨는데요. 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워낙에 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하는 움직임이 특징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키맨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 오늘도 확실히 엇갈렸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예, 오늘은 빠진 쪽보다 올라온 쪽에 키맨을 잡겠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으로 잡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3,16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에서 6,8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지금 한 16,000계약 정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제 누적이 많이 차이에 있는 2만 계약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특히 이제 선물 누적 매도가 6,800계약 정도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3,300억 정도 이렇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연기금 쪽에서 방어가 안 들어왔다라면 지금 1950선에 간신히 턱걸이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도 지수상으로는 좀 위태롭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633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중간에 이제 금융투자나 보험 쪽에서 이게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연기금하고 투신 쪽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면서 그나마 지수의 하락폭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키맨을 잡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이 밀려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또 투신권의 포지션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특징주를 좀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예, 수급 특징주는 금호 석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이제 빠져 있다가 오늘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중국 PMI 지표가 51.7로 예상치 상회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화학섹터 같은 경우 사실 3월달 내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 메리트가 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이 오늘 152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9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도를 압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금호석유가 장 초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하나케미칼 등과 같은 화학 섹터들의 상승을 끌어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반등이 지속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연속성이 있다라고는 제가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1만 원대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1선까지는 좀 회복될 가능성 보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호석유 오늘 화학주들이 오르다가 좀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금호석유는 고점권에서 거의 고점 라인에서의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기관의 1등 공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한반도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지를 않고 있는 구간인데요. 나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금호석유를 보자는 부분 이동근 전문가는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